그럼 지금부터는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유호열 고려대 교수 그리고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 연구위원과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뭐 내용이 상당히 많아서요. 뭐 저희도 분석도 네. 다양하고 또 여러 가지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뭐 한쪽에서는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다 이런 평가도 있고 또 한쪽에서는 표현만 바뀌었지 네. 뭐 반복된 표현들이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 어쨌든 먼저 이번 평양 선언에 대한 총평부터 좀 두 분 간단하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 교수님 부탁드릴까요? 저는 뭐 지금 분위기라든지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방북한 첫날에 그런 북한 쪽의 환대를 보면 네. 그래도 뭔가 좀 그 실질적인 김정은 위원장의 뭔가 결단이 담긴 뭐 합의가 좀 나올 줄 알았는데 예. 뭐 그런 부분은 좀 미흡하지 않아. 특히 이제 핵 문제에 관련해서는 예. 뭐 과거에 나왔던 얘기를 약간 이제 표현을 더 하든지 아니면 구체화를 위한 구체화 뭐 그 정도 예. 선에서 지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 부분을 좀 균형 있게 보고 또 신중하게 앞으로 이 후속 조치를 좀 지켜봐야 할 그런 그 회담이고 예. 합의였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뭐 좀 평가를 박하게 하신 것 같은데 우리 홍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네, 남북 관계나 무슨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다라고 이제 여겨지는데 예. 비핵화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저도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신고 부분에 대해서 뭔가 명확히 기술됐으면 하는 예. 바람이 있었는데 그러나 좀 창의적으로 다른 부분에 있어서 미국이 두려워하는 장거리 미사일 부분에 있어서의 약간의 미국의 우려를 감소시키고 또 영변핵 시설에 대해서 영구적인 폐기 비록 조건부지만 장거리 미사일의 예. 동창리 엔진 실험장 동창리 엔진 실험장에 대해서 거긴 또 전문가들의 참관을 얘기를 했는데 그 풍계리 핵실험장은 이제 언론인들만 데려다 놓고 그것도 지하 시설이기 때문에 밖에서 봐가지고는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죠. 근데 여기는 이제 돌출된 시설이니까 전문가들을 모아놓으면 상당한 나름의 사찰 효과가 있다. 예, 예. 이렇게 보는 측면에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로서는 이거에다가 이게 다가 아니고 오늘 아침에 김정은 위원장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독대를 했잖아요. 예. 배석자도 없이. 예. 그 내용에 아마 뭔가의 알파가 숨어 있다. 그래서 그 알파는 아마 다음 주에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 이후에 밝혀질 텐데 예. 그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데 그것이 있다고 하면은 상당한 성과라고 저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할 어떤 개인적인 메시지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네. 직접 부탁했을 신고 거예요. 부분에 대한 메시지가 아닐까 보입니다. 그 부분이 있으면 물론 그 부분이 있으면 상당한 진전이겠죠. 자, 어쨌든 뭐 유 교수님 트럼프 대통령은 뭐 본인이 필요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다만 미국 국무부의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았고요.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도 어쨌든 대화의 끈을 계속 가지고 간다는 측면에서 아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북미 대화의 어떤 뭐 청신호 재개 북미 대화 재개에 어떤 청신호가 좀 왔다고 보시는지요? 그래서 지금 이제 홍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플러스 알파의 문제인데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이라든지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후속적인 그 미북 대화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모양새는 갖췄다. 예. 그것이 이제 플러스 알파까지 포함해서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받아가지고 바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트윗에다 이제 올린 그런 내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미북 대화가 열릴 가능성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과연 실질적인 진전을 가져올 수 있을 만큼 북한이 어떤 변화된 모양새를 보일 것이냐 아니면 과거의 얘기를 계속 반복하면서 다른 부분에서 우회적으로 예컨대 남북관계라든지 군사적 긴장 완화라든지 한미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파고 들어가는 북한의 전략이 여전히 그 기존에 어떤 그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면 그 부분에 변화가 없다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해야지 지금 이제 나온 그 내용 자체를 가지고 또 우리 자체의 어떤 자체 해석을 가지고 북한의 김정은이나 북한 체제를 판단하는 것은 저는 대단히 위험하고 그런 메시지를 만약에 또 미국에다 전달해가지고 했을 때에는 그 책임은 어떻게 보면 뭐 우리 대통령이나 아니면 우리 쪽에 예. 또다시 그 귀책 사유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 이렇게 좀 우려스러운 좀 전망을 합니다. 예, 좀 전에 홍 박사께서 이제 말씀하셨기 때문에 좀 연관해서 질문을 드려보면 영변 핵시설 폐기 관련해서 이제 정확한 그 표현을 봤더니
미국이 6.12 북미 공동선언의 정신에 따라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 폐기하겠다 이제 이러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6.12 북미 공동성명의 정신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6.12 선언 합의는 딱 네 가지입니다. 예. 첫째는 북미 관계 정상화, 예. 두 번째는 그 한반도에 있어서 영구적인 평화체제 구축, 예. 세 번째가 주어가 북한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 네 번째가 유해 송환인데 네 번째 유해 송환은 상당 부분 했고 예.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에서도 지금 또 다시 유해 송환을 한다라는 기대를 또 표시하고 있어요. 예. 아마 지금 또 보낼 것 같고요. 그렇다면 1, 2, 3 중에 1, 2에 있어서 미국은 사실 거의 아무 조치를 안 했거든요. 예, 예. 관계 정상화나 한반도 평화체제 예. 구축. 근데 평화체제란 것은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되는데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건 평화협정의 예. 아주 전 단계거든요. 예. 첫걸음인데 거기서 미국은 못하겠다라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북한이 한 조치가 이를테면 영변의 핵시설 계속 돌아가고 있고 신고도 안 했고 사찰단도 안 갔지만 예. 핵실험장을 북락시켜서 폐기했고 그다음에 NG 실험장도 해체했고 그다음에 인질도 돌려보냈고 유해도 예. 송환했고 핵과 미사일 실험을 작년 12월부터 안 하고 있다고 해요. 5개거든요. 미국은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했죠. 근데 예. 폼페이오 장관 따로 가지 말라고 하면서 다시 한미연합훈련 언제라도 재개한다. 이러고 그러니까 있어요. 그러면 이 표현에서 상응하는 네. 조치를 취하면이라고 했기 때문에 상응하는 건 조치는 당연히 종전선언이죠.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 상징적인 조치인데 왜 안 해주느냐라는 그런 뜻인가요? 표현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문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을 다음 주에 만나서 이제 설득해야 될 부분은 김정은 위원장이 여기 선언에는 없지만 신고에 하겠다는 의향을 상당히 표시를 했는데 여기서 다시 명문으로 이게 기술해 놓으면 북한 내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체면이 쓰질 않는다. 예. 너무나 지금 많이 양보했는데 북한 내부에서 말이죠. 북한은 굉장히 많이 양보를 했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보는 북한 거죠. 내부는 그러다고 예.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명문으로 기술을 안 했지만 할 용의를 저 문재인 대통령한테 표명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저를 믿고 종전선언을 하면은 신고에 대해서 이행할 용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종전선언으로 가서 이 선순환 관계로 다시 돌려놓겠다는 구상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청와대는 오늘 이번 합의가 사실상 종전선언이다라고 이제 의미를 부여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건 무슨 뜻일까요? 미국이 그러면 이제 우리 홍 박사님 말씀대로 종전선언을 하면 이제 북한도 뭐 영변 핵시설 폐기 같은 추가 조치를 취할 텐데 우리 정부는 이미 사실상 이것이 종전선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이게 좀 뭔가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일종의 이제 남북한이 미국에 대한 일종의 공동 압박 뭐 이런 정도 뭐 예.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결국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것을 홍 박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18일 날 우리 대통령이 이제 방북하는 날 예. 노동신문에서 바로 그 부분을 지적을 했거든요. 예. 미국이 아무런 조치도 안 했는데 자기네들이 최소한 원하는 것은 종전선언이다. 종전선언. 뭐 이런 부분을 이제 언급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쪽에서는 사실상 이미 종전선언과 같은 일이 남북한 한반도에 이루어지고 있으니 미국에서 너무 그 문제를 가지고 문제시 삼거나 아니면 그것이 예, 예. 걸림돌이 된다면 오히려 이제 그 비난의 화살이 이제 미국 쪽에 갈 것이다라는 뭐 그런 것을 이번에 이 선언이나 아니면 후속 이런 그 설명에서 뭐 담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북한과 한국이 미국 정부에 어떻게 보면 이제 공을 넘긴 좀 이런 상황이 돼 있고 홍 박사 말씀하신 대로 플러스 알파가 뭐가 있을 것인가 이건데 자 이제 미국은 지금 계속 제재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오늘 이제 경협 관련돼 합의된 것을 보면 뭐 당장 무엇을 주겠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진전 여하에 따라서는 이제 유엔 제재와 상충되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는데 네.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이제 좀 더 큰 그림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예. 사실 김정은은 연내에 뭐 서울에 온다고도 할 정도로 지금 과감한 행보를 보이고 있고 비핵화도 성큼성큼 가려고 하고 있고 지금 오늘 명문으로 나타난 게 비핵화가 20개 단계면 한 3단계는 가고 있어요. 예. 지금 이 상태로 놔두면 북미 간에 정치돼서 그냥 여기서 다시 작년 같은 정면 대결 국면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 경제 4단체 뭐 장들도 가고 그다음에 예. 4대 그룹의 총수들도 갔는데 이분들이 미국이 딱 버티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구체적인 약속은 하나도 해준 게 없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이제 철도 연결이나 이런 거 착공식은 한다는 거죠. 그러나 물자가 가고 그런 건 아니에요. 예. 그 대신에
우리 기업들로 하여금 자칫하면 지금 우리가 국제적인 시각으로 좀 시야를 넓혀보면 중국이 1대1로 사업이 한반도에 지금 들어오려고 직전에 지금 예. 제가 지난달에도 연길에 갔더니 고속철이 다 북중국교까지 다 연결돼서 이제 시간 문제예요. 서울과 고속철 연결하는 게 시간 문제고 예. 자칫하면 북한이 중국의 경제 식민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러시아도 신동방 정책. 지금 아베 총리도 서훈 국정원장 만나서 이제는 내가 직접 만나야 되겠습니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 이면에는 100억 달러 정도 10조 원 정도의 투자할 지금 그 식민지 배상 자금이 들어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예. 우리 정부는 1조밖에 없어요. 북한에 투자할 돈이. 그렇다면은 결국은 기업들이 해야 되는데 기업들이 가서 미리 세상이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를 좀 보는 그런 효과가 예. 저는 굉장히 얻은 것도 많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기업들이 뭐 정부가 권유해서 마지못해 갔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기업들도 자신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을 찾기 위해서 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 좀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뭐 이런 시간 대통령 연내라고 명기를 했습니다만 서울 방문하겠다라는 게 선언의 명기가 됐잖아요. 근데 이 명기가 된 건 어떤 의미라고? 양쪽에 다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에 대해서 이제 북한 내부에서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이렇게 정해 놓음으로 해서 최소한 뭐 조건이 있지만 그러므로 해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그 언급이 기정사실화하게 하는 그래서 속도를 내서 준비하도록 하는 그런 좀 메시지가 하나 있고 예. 하나는 이제 미국에 대해서 역시 이 방남 정도의 중요한 이슈를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의 돌파구는 역시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일정한 정도 진전이 있으면 이런 일이 가능하고 이런 일은 일정한 정도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더군다나 미국과 북한 간에도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그것도 늦지 않게 예. 연내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뭐 미국 선거가 11월 6일이니까 예. 그 전에 이제 만약에 이것이 이제 진전이 된다면 상당히 구체적인 어떤 움직임들이 전해지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상당히 본인이 희망하고 있는 상황이 뭔가 좀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보여줄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시한을 좀 이렇게 압박하는 그런 조치들이 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은 좀 국내적으로 좀 논란이 있을 만한 부분인데 이제 오늘 밤에 빛나는 조국 집단체조 관람을 하고 또 북한 관중들 앞에서 이제 연설도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내일은 이제 백두산을 가는데 물론 뭐 문재인 대통령이 백두산 트레킹은 나의 꿈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어쨌든 북한은 혁명의 성지로 이제 치는 곳인데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자신감이라고 봐야 될까요? 네. 국내 예전 같으면 뭐 국내적으로 상당히 논란이 될 만한 부분들이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2007년에 노무현 대통령도 아리랑 공연을 보셨는데 예. 당시에 이제 북한이 나름의 성의를 보인 게 총검술 같은 거를 태권도 시범으로 바꾸고 예. 북한 체제 선전을 좀 줄이고 했는데 오늘은 이제 좀 봐야 되겠어요. 근데 한 반쯤으로 줄였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예, 화면이 저희도 아직 이제 좀 이따 아직 소개할 화면이 안 텐데요. 나오지만 예. 그리고 만약에 문 대통령께서 평양 시민들 수만 명한테 연설을 할 기회를 준다 예. 하면은 거꾸로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가 북한보다 경제력이 40배라는 걸 생각하면 예. 평양 주민들에게 우리 대통령에게 발언할 기회를 연설할 기회를 준다. 그리고 아마 내용은 두고 이제 예.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내용도 좀 많이 좀 수정이 됐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이고. 잠깐 말씀 중에 죄송한데 지금 오늘 화면이 지금 막 들어오는 모양입니다. 그러네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입장을 해서 북한 이제 화동들로부터 꽃을 받는 김정은 위원장 부부 그리고 이제 우리 대통령 내외가 같이 갔고 북한 주민들이 뭐 열렬하게 지금 뭐 박수를 치고 또 불꽃놀이도 하고 이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어쨌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뭐 가슴이 뭉클할 수도 있고 이런 장면. 자신감을 가지면요. 예. 북한의 의장대 대장이 예. 대통령 각하를 위해서 우리가 다 정렬했습니다. 마치 충성을 맹세하듯이 예. 그런 것도 하고 요번에 하나 그래도 진일보한 게 인공기하고 한반도기를 흔들었잖아요. 물론 왜 태극기를 안 흔들었냐 예.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요번에 인공기하고 한반도기를 같이 흔들었으니까 다음에 신뢰가 더 구축되면 예. 다음에 인공기하고 태극기를 같이 흔들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남북 관계가 나아지는 거니까 예. 너무 한 첫 숟갈에 배불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비핵화도 마찬가지죠. 비핵화도 20단계면 요번에 한 3단계 진전했다면 나머지 17단계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자. 이런 각오로 인내심을 가지면서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나가면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뭐 지금 화면을 보니까
국기는 그러니까 한반도기는 흔들지 않고 박수만 치는 이제 이런 모습이고 뭐 상당히 성대한 공연이 펼쳐지는 장면인데 저희가 이 화면 관련해서는 잠시 뒤에 저희 김정우 기자가 출연해서 자세히 또 설명을 해드리기로 하고요. 좀 계속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이제 군사적인 부분에서도 지금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이제 부속 합의서까지 포함해서 이제 됐는데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 상당히 진전된 안이긴 합니다만은 또 한편에서는 안보 공백이 우려된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사실 이 군사적 긴장 완화, 뭐 또 불가침에 관한 부분은 뭐 90년에도 이제 남북한 기본 합의서에서도 이제 이런 내용이 있었고 물론 이행은 안 됐습니다만은 뭐 위원회 구성하고 또 2000년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처음 첫 정상회담 하고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한 번도 더 이상 전쟁이 없다. 뭐 어떤 내용이 구체적으로 됐는지 모르지만 이번에는 이제 그런 면에서 양 정상이 이 본원 앞에서 이제 합의했다는 점에서 구성력이 좀 있는데 문제는 이런 부분이 균형 있게 진전되지 않고 앞서 나간다면 예컨대 한반도에 지금 군사적 긴장 완화를 하는데 가장 핵심되는 것은 지금 현재 있는 북한의 핵무기가 핵 위협이 어느 정도 우리가 컨트롤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제 맞춰가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속도를 앞서서 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적어도 이제 뭐 비무장지대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는 뭐 긴장 완화를 위해서 우리가 시도할 부분이 있지만 그 범위를 넘어서는 것은 북한이 핵을 어떤 식으로 비핵화하느냐 그리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안보 위협에 어떤 그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또 억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이제 점진적으로 군사적 신뢰 구축과 긴장 완화 조치가 나와줬으면 하는 것이 이제 바람인데 이번에는 이런 부분들을 너무 좀 과도하게 속도를 좀 내는 그런 좀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목사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좀 좋은 쪽으로 보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종전선언 서명하려고 여러 번 생각했던 분인데 미국 국내 여론이 이제 북한에 대한 불신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지금 좀 후퇴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종전선언을 할 수 있게 해주는데 상당한 부담을 줄여줬다. 왜냐하면 남북한 스스로가 서로 합의해서 평화 상태를 스스로 만들어서 종전선언을 넘어서서 거의 평화협정에 준하는 상황의 합의가 지금 됐거든요. 그렇다면 미국의 입장에서 봐도 이미 평화가 왔는데 평화협정은 못 체결해줄 망정 종전선언도 뭐 왜 못 해주냐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가볍게 넘어설 수 있는 부담을 줄여줬다. 이런 측면도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역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청와대가 사실상의 종전선언이라고 의미를 부여한 것 역시 이런 실질적인 조치들과 함께 미국에는 이렇게 본다면 종전선언을 해주는 것이 뭐 그리 대수로운 일이겠느냐라는 메시지를 한꺼번에 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그렇죠. 북한의 노동신문에서도 종전선언 그거 별거 아니고 상징적인 조치인데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스스로 우리 특사들에게 그거 주한미군도 뭐 상관없는 일인데 그거 왜 안 해주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자칫하면 물론 이것이 미국에 대해서 압박이니까 한미동맹에 져야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봐라 벌써 남북한 한반도의 주인은 남한하고 북한 아닙니까? 남북한이 평화를 이루고 종전선언을 넘어서서 평화협정에 준하는 이런 행동으로 나가고 있는데 제3자인 미국이 그 전쟁이 70년 전에 끝난 전쟁을 아직 안 끝났다라고 지금 버티고 있는 게 좀 우스워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홍 박사님 말씀 이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신 거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한미 동맹의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한미 동맹도 그렇고 우리 내부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대통령께서 가셔서 합의를 하고 왔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성 있는 것은 결국은 이제 국회에서도 검증을 좀 해봐야 될 부분이고 그것이 뭐 비준으로 가든 안 가든 이 내용에 대해서 그 배경과 의미와 전망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 또는 관련된 군 관련자들이 이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지 이것이 지금 불수평에서 합의가 돼갖고 지금 나와버렸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더군다나 한 걸음 더 나가서 미국 입장에서 보면 또 한미 연합사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사전에 충분히 협의되지 않고 만약에 이런 얘기 이렇게 합의로 나온다면 굉장히 당혹스러운 일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의혹이 갈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좀 신중하게 이것에 대해서 앞서서 해석을 하거나 전망하는 것은 저는 위험하다.
그렇게 봅니다. 예. 이거는 아마 지금 마지막 구절을 보면요. 6항에 쌍방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문본을 교환하는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국회에서 아마 뜨거운 주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뭐 국내적으로도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며칠 뒤에 또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이 돼 있고 또 김정은 위원장의 박람이 또 이제 예정이 돼 있고 또 어쩌면 미국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기 때문에 이번 가을은 한반도 정세에서 상당히 뜨거운 가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예, 두 분 평가는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예, 오늘 감사합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예.